자, 2월 28일,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8일자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요 탄핵 관련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종 변론이 결국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 자체만 남았거든요. 씨발 이거는 근데 결국 끝까지 법정이 안 나오고 그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대충 써줬겠지. 자, 일면 기사는 요겁니다. 국회 측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 대통령 사익 위한 권한 남용 안 했다. 족병신 같은 소리. 자, 부제입니다. 헌재 최종 변론에서 마지막 공방. 앞으로 약 2주 비공개로 평의 이정미 선고일 미리 알리겠다. 내달 13일 전에 결정 나올 듯. 자, 황교안 대행 특검 연장 거부, 사야 새 특검법 추진 뭐 그렇답니다. 일단 특검 수사는 오늘로 종료됩니다. 자, 롯데 사드 부지 교환 확정. 잠적 8개월 만에 검찰 출두한 홍기택. 홍기택은 전 산업은행 회장이랍니다. 자, 이면입니다. 국회 측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아님을 보여달라. 3면입니다. 박 대통령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 마음 모으는데 최선. 사람을 진짜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 아니구나. 항상 난 누굴 때리고 싶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4면입니다. 야사당 새 특검법 만든다지만 국회 통과 산 넘어 산이다. 이번에 이제 직권상정을 안 하고 넘어갔던 이유도 사실은 이제 여당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막 나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대통령 우병우 수사 기록 검찰로 넘긴다. 검찰에서 떡 받아먹고 열심히 수사하겠네요. 자,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무역투자회의 주재하며 경제 민생 행보. 자, 오면입니다. 탄핵 사태 키운 태블릿 PC 여전한 5대 논란. 조선일보에서 분석해 놓은 건데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신뢰 안 하고요. 조선일보의 논조를.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있네요. 고영태 고발자로 등장했지만 기획 폭로한 정황도 드러나. 만약에 있잖아요, A가 진짜 나쁜 놈이고 B가 좀 덜 나쁜 놈이야. 일종의 부역자인 거지, B는. 근데 B가 상당히 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서 A에 그거를 폭로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획 폭로라고 B는 더 나쁜 새끼다,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우가 그따위면 되겠어요? 그럼 누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럴까? 그죠? 아주 비겁한 논조죠. 네, 형주씨 안녕하세요. 6면입니다. 문재인 지지자 또 문자 폭탄, 비문 민주당판 블랙리스트다. 자, 넘어갑시다. 8면입니다. 김정은이 형 암살 주도, 보위성 외무성에서 실행. 국정원 쪽 이야기인데 넘어갈게요. 사드 배치 급물살 대선 일정 따라 조기 배치될 수도. 오늘 이제 롯데하고 국방부가 그 부지 교환하는 걸로 계약 체결한답니다. 자, 버티기 들어간 북한 말레이 수사 협조 요청에 침묵. 그 뭐 누가 이제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 ICC인가 아마 거기 넘기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아마 업무가 달라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지금 탄핵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역사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처리할 거냐, 쓰레기장에 버릴 것이냐, 아니면 또 계속 주머니 속에 놓고 할 것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나 뭐 지금. 신면은 뭐 별거 없고요. 11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파동, 사과 없이 탄핵 정국의 슬쩍 귀국. 이거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관련 이야기입니다. 일면에 있었는데 그게 요 얘기군요.
근데 사실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사건 관련한 그 연역들을 잘 정리해놨네요. 12면입니다. 12면. 자, 넘어가고요. 자, 14면입니다. 몰카 아니냐, 펄펄 끓는 목욕탕 휴대폰 갈등. 이게 뭔데? 아, 방수 휴대폰이 많이 생기면서 그 뭐예요, 목욕탕으로 휴대폰을 갖고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 새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면 톱, 이게 뭐 물론 이제 기사거리는 되긴 하지만은 사회면 톱 기사라는 게 참 부끄럽다. 부제는 이겁니다. 나체 사진 찍힐라 공포, 방수폰 반임 들어 곳곳에서 시비, 탕에서 영상 통화하는 고등학생, 아이 사진 찍어주는 엄마들. 여기서 무슨 짓이냐? 세대 갈등도 유발. 자, 남대문 시장도 내일부터 노점 실명제 뭐 그런 얘기 있고, 정유라 특혜 고등학교 교사 4명 직위 해제. 직위 해제. 직위 해제면 큰 건가? 자, 15면은 광고면이고, 16면 25에서 39세 여성 42%가 미혼, 60대 황혼이혼 3배로.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의 필요 이상의 고스펙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거는 사실 결혼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난 이거 그거에서 좀 냉정하게 분석하자면요. 일단 여성들의 스펙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혼율이라 그러나? 아, 근데 그게 낮아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원인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니까. 근데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인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필요 이상의 스펙을 낮추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건 대책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성들의 스펙이 높다고 해서 여성들의 스펙을 강제로 낮추는 게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는 건 아닌 거예요. 문제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들 중에 정부가 할 수 있고 그게 적절한 것들을 해야 그게 해결책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 되진 않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연구원 한 명이 경질됐다 그러던데 참 보면서 기가 찼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 여성들의 42%가 미혼이다. 25에서 39세 여성 45% 미혼이다라는 거는 아마 그 여성들의 역시 스펙도 문제일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 늘어나는 걸 거고 그럴 텐데 글쎄 우리가 또 근데 이걸 강제로 결혼시키거나 그럴 수는 또 없거든.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똑똑한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하시겠죠? 고급 공무원 시험 통과하신 분들. 자, 교육부 위법 경고에도 강원도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허가. 성희롱 덮으려 한 여중 교장 정직. 뭐 그런 새끈한 사고들이 많고요. 기가 찬다 세상 일이. 원종욱이 그 연구원이라고요? 아, 그 대가리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을까? 뭐야, 초코파이인데 녹차 초코파이. 미친놈들 아니야. 왜 초코파이에다 녹차를 넣지? 자, 22면인 국제면인데 그냥 뭐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면 별거 없고. 응? 근데 한 장 건널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24, 25면 별거 없네요. A, B, C가 만약에 D라는 사건의 원인이라면은 각각이 다 원인이에요. 각각이 다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A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B나 C를 좀 더 고려해야 되고
그 중에 A, B, C 중에 제일 적합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D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는 데서 원인은 복합적이거든. 근데 그 복합적인 원인을 우리가 전부 다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것 어떤 거는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건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아예 해결할 수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면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적합한 다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연구원이 했던 얘기는 뭐 이건 대가리 속에 뇌세포가 있는 건지 뉴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칼륨이 부족하나 세포 안에, 칼륨하고 나트륨이 부족하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 없이 한 말이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고, 그리고 연구원으로서도 부적절하고 개인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30면의 그 신문은 선생님 면인데, 탄 고기 속 발암물질 채소가 독성 줄여준대요. 네, 뭐 그렇답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황 얘기네. 자, 넘어갑시다. 오늘 왜 이래? 기사가 도대체 왜 이러지? 자, 34면입니다. 나는 오피니언입니다. 나는 왜 수포자가 되었나? 문화부 기자가 쓴 글입니다. 문화부 기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다, 그런 얘기 같네요. 왜 이런 글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수필이 칼럼으로 올라와 있네. 자, 탄핵의 역설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김대중이 쓴 글인데, 대통령 탄핵 때 법정 서면 야당 대선에서 불리해지고, 헌재가 소추안 기각하면 촛불 반발로 국가 혼란이다. 이런 역설 깊이 고민해 파국막을 접점 찾아야. 뭐 김대중 칼럼이지. 넘어갑시다. 기대한 내가 병신이지. 자, 그 다음에 35면입니다. 위압정치, 공포정치, 파격정치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위비경영연구소장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경제정책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론조사 1위인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외풍을 잘 막아내고 일자리 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공수부대 법률가 출신인 문 후보는 위압 공포 스타일에 맞는 총과 칼을 잘 다룰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최준 사태 이후 이 스타일은 통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파격 스타일에 필요한 금리포 환율 미사일은 능수논란하게 쓸 수 있을까? 네, 문재인 조카라는 글입니다. 아사하라 쇼코와 김정은의 VX. 이거는 이제 그 아사하라 쇼코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옴진리교의 교주거든요. 옛날에 그 옴진리교가 이제 일본에서 테러한 거 있잖아. 그 관련한 그림 같은데, 동경 특파원이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김정남 얘기라서 별로 난 읽고 싶진 않네요. 자, 35면 사설입니다. 시계 제로 2주 문부터 촛불 집회 중단 호소를. 와, 마지막까지 핵심 의문에 답하지 않은 박 대통령. 롯데 사드 부지 제공, 김관진 특사로 중국 끝까지 설득을. 자, 넘어가시고, 조선경제는 뭐 별게 있겠나. 별거 없네요. 네, 코스피 지수 8.60 포인트 내렸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조선일보 조선경제 기사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예, 뭐 다른 거 얘기 없습니다. 볼만한 기사가 있어야 읽지. 자, 넘어갈게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